네, 여러분, 본 수업은 3시 반 정각에 시작하기로 하고요. 그 전에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어제 미국 선거가 대선이 있었는데, 그죠?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고 자택에서 아무래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 이거 자료 준비 같은 거를 할 때 TV를 틀어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중계를 계속 TV마다 다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어, 우리나라 요새도 선거 방송은 마치 스포츠 중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제 미국 대선 중계는 정말 스포츠 중계보다 더 재밌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당사자였던 두 사람들은 만 하루 동안 지옥과 천당을 번갈아 가면서 막 오고 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출구조사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 앞설 거라고 했는데 막상 선거 개표 초반에는 예상과는 다르게 현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이 좀 이기는 걸로 나왔다가 몇 시간 지나면서 점점 전세가 역전되어서 그죠. 지금은 대통령이 바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아직 이제 한주 네바다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지금 그 현 대통령이 지금 보니까 지금 소송을 걸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왠지 분위기가 보니까 세기말 같은 분위기가 나고 예전에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다 끝났는데 지금은 너무 달라지는데 어, 선거에 저도 불복할 것 같으니까 참 이전 선거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리고 그 두 후보처럼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한 두어 번 오가고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죠. 참 인생지사 정말 세옹지마다 뭐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 고전 문학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재미있는 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요, 특히 잡극은 갈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 잡극에서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당나라 때 전기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남과 태수전 이런 것들, 침중기 이런 게 전부 보면은 하룻밤 꿈 이야기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 인생지사 한단일몽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번 선거에 떨어지는 사람은 참 마음이 아프겠고 나이로 봐서는 아마 재기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개인사는 차치하고 이제 미국이 워낙 이제 세계적으로 군림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이익하고도 맞물려서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국정 꾸려가는데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지금부터는 지난번에 잠깐 이제 수업 때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수업 참여하는 데 가서 여러분들이 참여 체크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약간 퀴즈성의 문제를 했었죠. 학기 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설문 형식도 하고 퀴즈 형식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이제 2학기 때 음,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가면서부터는 이제는 퀴즈 형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한 문제 묻다가 조금씩 더 아마 이제 문제가 늘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듣고 바로 가서 그 퀴즈 문제에 답을 하셔야지 수업 참여 점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 기간 한정을 그날 공부하는 날 자정까지
저녁 11시 59분, 11시 59분까지로 걸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수업 끝나고 다른 일 하다가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 없이 수업 참여 거기에 대한 퀴즈는 걱정 없이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지어서 질문해도 좋고요. 아, 그리고 참, 음, 그 채점이 아직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채점이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고전 강독은 이미 이제 채점이 끝나고 블랙보드에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는데 중국 고전문학사는 학생 수가 더 많습니다. 이 과목은 55명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제 내용도 중국 고전 강독보다는 제가 살펴볼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채점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야 돼요. 그때 가서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음,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비파기 이거 하다가 말았죠. 예, 오늘 비파기 조금 마저 남은 부분을 하고 그리고 중국 고전 강독하고 같이 제 수업을 듣는 분이라면은 또 이제 비파기하고 비슷한 제목을 오늘 오전에 잠깐 했어요. 그죠? 비파행이라고 있었습니다. 그죠? 백거의 비파행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나중에 여러분 나이 들고 가물가물해지면은 헷갈려요, 막. 그죠? 그런데 안 헷갈리고 두 개가 서로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완전히 다른 어떤 장르였다는 거를 확실히 오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 1분 정도 남았나요? 예, 조금 시간 남았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질문 좀 기다렸다가 없으면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 고전문학사 10번째 주 목요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정기 끝날 줄 알았는데 끝에 약간 남았습니다. 그죠? 비파기를 하고 공강 잡극을 해야 되는데 잡극을 다 할 수 있을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관련된 정보를 제가 이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 위주나 혹은 이제 지난번에 했는데 비슷한 어떤 문맥에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기말고사를 대비를 하는데 유리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런 스크립트도 가져와서 같이 한번 복습을 하는 이런 시간도 제가 계속 마련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따라서 진도를 아마 자꾸 오늘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지난번에 남겨졌던 비파기 인물의 유래와 형상화의 특징에서 우리가 사실 우승상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예. 부도덕한 권력자의 전형화였다. 여기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비파기는요. 조금 재밌습니다. 그죠? 왜 재밌냐면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남녀 사이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것은 이런 재밌는 이야기의 틀을 빌렸지만은 이 고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충여로운 인물 나오죠. 예, 그리고 조운한 구시대의 부덕을 갖춘 그야말로 전형적인 어떤 연려 같은 그런 인물, 그죠? 그리고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악역으로는 부도덕한 권력자의 전형화로 보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써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권선징악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유교적인 어떤 덕을 강조하고 부도덕한 거를 조금 이제 경계하는 그런 의미로 요걸 지금 구성을 한 것 같아요. 바로 뒤에 이제 이 비파기의 어떤 작가의 그
창작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창작 의도, 창작 동기 조금 이따가 나오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사실 예전에 남송 때나 원나라 남송에서 원나라에 걸쳐 가지고 보면은 이 비슷한 어떤 그 성구적인 형태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희문에서 보면은 이 채옹이 조금 그 유교의 정서에 반대편에 서 있는 좀 폐륜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고명이 이거를 바꿨습니다. 예, 그죠? 이유는 예, 해피엔딩으로 만들면서 이 대중들한테 아무래도 해피엔딩이 유행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하려고 하면은 채용을 이렇게 폐륜적인 인물로 설정을 하면은 좀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이것을 꼬아서 이 철을 통해 가지고 이전에 우리 했던 거 기억나죠? 예. 뭐 살구기 이런 데 보면은 어 아내가 그 남편을 바로잡는 이런 내용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이제 약간 보면 사실 살구기란 것 자체가 비박이 뒤에 나온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전형적인 것에서는 조금 꼬아놓은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것은 그 전체적인 스타일을 많이 안 꼬우고 전형적인 스타일로 가다가 보니까 채용의 어떤 예전에 있었던 성격 자체를 인물적인 성격 자체를 바꿔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백성들은 또 어떻게 비춰집니까? 가뭄이나 이런 가뭄 같은 재해가 오면은 관리의 스타일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중으로 시달리는 모습으로 전형화돼서 나타나게 돼 있고 관리 중에는 사실 여러분 이거 잘 따져보면은 이 관리들이요. 나라에서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만 뽑았기 때문에 그 착한 관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나쁜 관리들이 소수이겠지만은 그런 게 아무래도 부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나쁜 관리의 모습이 이제 전형화되어서 여기 비파기에 나오는 게 문학적인 어떤 어, 예, 구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상한 거는 또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 제목이 비파기인데 백거의 비파행하고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파행하고 비교가 되면은 이제 서로 이제 다른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지를 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겠는데 우선 백거이의 비파행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백거이가요 당나라 때 뭔가 이제 개혁을 좀 하고 싶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른 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 원래 이제 그 예전부터 쭉 전해져 내려왔던 그 기득권 세력하고는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조정에서 좀 잘 나갔는데 처음에 워낙 이제 인품이 뛰어나고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승장구했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강직한 인물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중간에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쓴 게 이제 비파행이에요. 뭐냐면은 이 남쪽 지방으로 쫓겨났는데 거기서 이제 물에다가 배를 띄워서 자기가 찾아왔던 자기 친구를 보내는 장면에서 멀리서 비파를 어떤 여인이 타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 비파를 잘 타니까 접근을 해가지고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묻고 이런 장면을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 사연을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놓은 게 이제 비파행인데 이 비파행의 요점은 뭐냐면은 이 비파행에서 주인공으로서 비파를 탄 아낙네의 심정이 사실은 이제 남편이 멀리 이제 장사하러 가서 그야말로 과부 비슷한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강에서 혼자 배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곡을 탄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게 백거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저기 이제 어, 이 비파를 타는 아낙네는 남편한테 조금 이제
남편이 소홀히 대하니까 버려진 그런 느낌이 있고 백거희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제 섬기고 있었던 황제한테 쫓겨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심정이 서로 동병상련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백거희가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쓴 게 바로 비파행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비파행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여기서 비파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지금 이 앞에 이제 내용을 보자면은 이 조은왕이 이 채홍이 멀리 가버리고 나서 그 시부모님을 봉양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아낙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가뭄에서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조은왕이 비파를 잘 타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파를 타면서 약간 그 구걸행위 비슷한 그런 걸 하면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채용이 있을 것 같은 서울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에서 이 비파기의 제목이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파행하고 이 비파기 여러분 지금부터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이 작가의 창작 의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큰 어떤 큰 그림은 제가 보여드렸어요. 지조에 이상호 학생이 여기서 이제 사선으로 끊어놓은 거 있죠. 전기를 논할 것 같으면 바로 이 앞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가을 등불 푸른 장막 안에 밝혀놓고 긴긴 밤 책상머리에서 책을 읽네. 옛날부터 오늘까지 그간의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가. 멋진 남자와 미인의 사랑 이야기가 많았고 귀신과 신선 및 유령과 도깨비의 얘기도 있었으나 보잘것없어 읽을 수 없구나. 정말로 세상을 올바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재미가 있다 한들 무엇하리요. 아, 네, 잘 읽어줬습니다. 예.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맥이 뭐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고명이 비파기에서 그 비파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창작 의도를 밝혀놓은 것을 우리 책에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죠? 예. 그 전반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책에서 나온 내용의 전반부.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긴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서구 학생 지금 여기까지 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가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올바로 이끄는데 어떠한 쓰임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이 전기를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자기의 창작 의도를 한번 널리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멋진 남자와 미인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귀신과 신선 및 유령과 도깨비의 이야기. 이게 뭡니까? 이게 전기에서 많이 다루는 소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그리고 비슷한 장르 소설 하면은 바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제일 첫머리에 뭐가 나왔어요? 멋진 남자와 미인의 사랑 이야기가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누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람도 첫머리에 바로 이걸 보였어요. 그죠? 흔히 우리가 이것을 제자가인류라고 합니다. 제자가인. 제자는 뭐냐면은 재주가 있는 남자, 그리고 가인은 아름다운 여인. 그런 겁니다. 그죠? 그 이야기가 가장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히 귀신 이야기 신선 나오고 유령 도깨비 나오면은 관심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재미만 있으면 다냐? 그게 아니다. 교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고명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만 했다면 고명은 아마 자기 이름을 못 밝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는 사대부로서 지금 떳떳한 겁니다. 그죠? 사대부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 뒤에 할 거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죠? 음, 이수민 학생,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셨어요? 네. 전기를 논할 것 같으면 사람을 즐겁게 하기는 쉬워도 감동시키기는 어렵다네. 연극을 아는 사람은 이 점을 특히 주의해 본다오.
우스개 몸짓과 말을 중히 여기지 않고 음유를 따지지 않고 다만 자식의 효성과 처의 현숙함을 중히 여긴다오. 빼어난 말 화류가 홀로 달려가는데 묻 말들 어찌 감히 앞을 다투려고 하겠는가.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전반부하고 뒤에 후반부가 수미상관을 잘 이뤘죠. 말이 되죠, 그죠? 자기는 감동을 주고 싶어 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 지금 교훈성이 들어갔어요, 그죠? 어떤 교훈, 예, 지금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수민 학생 얘기가 됐고, 이윤아 학생. 지금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까? 아, 네, 이윤아 학생 지금 준비가 안 됩니까? 네, 그러면은 이종호 학생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잠깐만요. 채팅에 뭐가 좀 올라왔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네, 이게 채팅창이 잘 안 나타나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예, 나왔습니다. 이윤아 학생이 마이크가 안 되고, 이종호 학생은 어때요? 네, 이종호 학생이 준비가 안 되면은, 이지원 학생. 아, 이지원 학생도 마이크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와서 이상호 학생. 네, 이상호 학생 어떻습니까? 여기서 읽어보니까 결국은 어떤 교훈에 대해서 이 작가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네, 이상호 학생. 아무래도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떤 딱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음유를 따지지 않고 그 뒤에. 자식의 효성과 처의 현숙함, 어떤 유교적인 가치? 예, 여기 이것을 중하게 여긴다라고 딱 말을 했죠. 그러니까 네, 예, 잘했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딱 그 부분. 그러니까 우스개 몸짓, 말, 그리고 음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정기는 대중성을 많이 따졌기 때문에 우스개 몸짓, 말, 음률 이런 거를 많이 따지는 그런 전기 작품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작가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뭐를 중시하냐? 자식의 효성, 처의 현숙함, 유교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채팅으로 말은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채팅으로 대답을 좀 해주면 되겠어요. 그 좀 전에 이유나 학생 여기 보면은 화류라고 나왔죠. 화류를 혹시 찾아봤습니까? 채팅으로 할 수 있는 분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유나 학생 그리고 이지원 학생. 예, 화류는 무슨 뜻입니까? 이 뭐예요 이게? 화류가 무엇입니까? 예, 들어봤습니까? 화류. 아, 그죠. 그런데요, 사실 이 앞에 힌트가 있습니다. 빼어난 말이라고 나왔죠. 예.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화류를 아마 거의 대부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짧게 이게 뭔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는 작가의 창작 의도가 드러난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교화,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품의 가치를 따져보면은 유교의 윤리를 선양하고 민중을 교화하는 이런데 이 작품의 중요성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게 이 작가의 태도가 교훈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책에서 후세의 사상면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된 것들을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바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채팅창에 또 말이 들어왔는데 제가 볼게요. 아, 네, 아, 예.
제가 이거 읽어볼게요. 창작 의도를 게장에서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배우가 비파기를 공연할 때마다 위 내용을 독백처럼 연기한 것인가요? 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냐면은 출판할 때 그 앞에 작자 서문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상연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이거 이야기 딱 하면은 관객들 도망갈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아니에요. 예. 상연을 전제로 이거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게 고명은요. 이것을 상연뿐만 아니라 읽히기 위해서 그것을 두 가지를 목적을 다 두고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짧게라도 좀 어려운 말 나오면은 우리가 이거 좀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거 사실 지엽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몰라도 돼요. 빼어난 말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좀 관심이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라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위키피디아 이런 것들을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나름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거 참조하지 않고 다른 거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이제 보면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수준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거를 다룰 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걸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주모강 이걸 찾아봐도 나오고 팔준 이런 거 찾아봐도 나오거든요. 조보라는 사람 카테고리에도 들어 있어요. 이 화류라는 거를 쳐서 구글 같은 데서 돌려보면은 아마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이런 항목에서 어디든 제시를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주 모강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보면요. 사실 이거는 화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거는요. 주 모강의 8마리 말을 빠른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말 이름을 보면은 좀 달라요. 주 모강 카테고리에는 좀 말의 그 빠르기를 형상화한 그런 걸로 이제 말 이름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화려가 안 나와요. 조보라는 사람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접기, 도려, 화류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 화류인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그 말의 색깔로 구별을 해서 쓴 말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여기 백희 이러면 이거는 흰색 말이구나. 적기 이래서 이거는 붉은색 말이구나.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녹자 들어갔으면 이거 아무래도 이제 이거 뭔가에 이 녹이니까 귀가 약간 녹색 계통이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죠? 화류는요. 이게 빠르기는 되게 빠른 말이었다는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붉은색 그런 기운이 있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기록이 전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게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협익하고 등무 어느 것하고 연결되는지가 평행하게 연결되는 그런 그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주모강이 길렀던 8가지 빠른 말 중에서 이것은 약간 적색 계통의 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네이버나 그 구글 같은 걸 잘 활용을 해서 최소한의 어떤 정보는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적극적인 책 읽기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제 팔준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주모광의 팔준도가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그 그림의 소재로 많이 다뤄졌거든요. 여기 보면 희미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8종류의 말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선시대 화가들도 그리고 있어요. 제가 가져온 거 이거 있죠. 이거는 조선시대 화가가 그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이제 팔준이라는 그 8가지 8마리의 주모광의 말은 너무나 유명한 지식인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이제 소개도 안 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예, 좀 어려운 어떤 그 고유 명사가 나오긴 했지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라도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공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강으로 넘어갑니다. 전기가 이제 끝났고요. 여러분 공강 우리 책에서 곤곡, 곤산강 이런 용어들을 같이 이제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곤자, 곤산이라는 지방 조금 있다가 곤산이 어느 쪽인지 제가 이제 지도로 딱 집어 드릴게요. 예, 그쪽에서 유행하던 음악의 형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공강, 곤산강, 공곡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음악의 한 형태지만은 이거를 은유적으로 해서 결국은 이 남이하고 그러니까 전기하고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어떤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의미가 확대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전기가 침체했다가 조금 시기가 지나면 부흥하는 이런 일도 있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비조에 김민주 학생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전기가 처음에 5대 전기가 나와서 굉장히 크게 흥성했는데 갑자기 이게 또 침체기가 옵니다. 그 이유가 예,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김민주 학생. 안 들리시나요? 아, 네, 김민주 학생 준비되나요? 네, 예. 그래서 네, 전기가 침체를 들리시나요? 하는데 그 침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명초에 사상을 통제하여서 교화와 관계없는 희곡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고 그죠? 수도가 변경되면서 잡극이 일시적으로 흥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일이 거의 같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도 변경도 제가 정확하게는 이제 연도를 안 찾아봤는데 명초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5대 전기가 명초에 일어나면 거의 동시에 이제 창작이 되면서 명초에 전기가 굉장히 큰 부흥을 맞았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두 개 다 무엇입니까? 황실의 어떤 그 행위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 정부의 어떤 행위하고 맞물려 가지고 전기가 일시적으로 조금 예, 좀 침체기가 빠지게 됩니다. 그죠? 예.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아주 길진 않아요. 100년도 채 안 됩니다. 한 몇십 년 정도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예, 이 부흥하는 그런 이제 부흥기가 다시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부흥하면서 오륜전비기하고 향난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전비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비조의 김종원 학생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륜전비기는 오륜전 오륜비 일가의 충효절의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라고 돼 있죠.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충효절의를 다뤘으니까 이게 이제 유교의 윤리 도덕을 선양한 작품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보면은 사실 이런 식 지금 향난기는 조금 아니겠지만은 조금 이제 우리가 이 작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제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뭐 이런 스타일의 작품을 쓴 작가라면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민 계층 혹은 이제 상인 계층 아니면은 사대부 계층 중에 어디에서 썼을까요? 어느 층에 속하는 사람이 이런 식의 작품을 썼을까요? 예, 구준이 작가거든요. 당연히 사대부 계층에서 이런 걸 썼겠죠. 그죠? 이 사람은 아니나 다를까 대유학자였고 조정의 굉장히 큰 벼슬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했던 비파기가 고명이 뭔가 이제 작가의 창작 의도에 보면은 유교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중시했잖아요. 이게 이제 후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오륜 전비기하고
향난기가 바로 그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구주는 조금 약간 심할 정도였어요. 우리 책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희곡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호학번 김준성 학생. 희곡을 민중의 교화를 위한 예술로 봤습니다. 그쵸. 이거는 진짜 수단적인 그런 차원에서 취급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취급을 해버렸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민중의 교화를 위한 예술로 취급을 했는데, 뭔가 이거는, 전체주의적인, 그죠? 전체주의 사이에서, 예술을, 체제 선전을 위해서, 수단으로 취급을 하는, 이런 거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느낌이죠. 실제로 그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예술성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은 우리 책에서도 이거를 이 앞에 나왔던 5대 전기에 비해서는 조금 덜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륜전비기는 여기 보면은 오륜전 그리고 오륜비 이렇게 이제 사람 이름인데 그래서 이 이름을 딱 이렇게 축약해서 그죠? 해놓고 기를 붙인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향난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18학번 김준성 학생. 향난기는 어떤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효제 충신에 관한 내용이어서 오륜 전비기랑 비슷하게 유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아마 공손하게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걸 거예요 아마. 그리고 충하면 뭡니까 이제 사군이 충할 때 그 충자고 신은 교우이 신할 때 이 신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부 어떤 육아적인 덕목에 관련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장구성 형제 이런 이렇게 이제 덜 중요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이 중요하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작품의 분위기, 작품의 어떤 그 목적 이런 게 더 중요한데요. 이 오륜전비기는 사실 이제 사람 이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름까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지만은 장구성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향난기는 여러분 제가 사실 이거를 끝까지 다 안 읽어봐가지고 이 향낭이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향낭이 무슨 뜻인지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향기로울 향자에 낭자는 주머니 낭자. 그러니까 향기로운 주머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육아적인 이런 덕목하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거 전체적인 스토리를 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거는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대중적인 게 아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서 소개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요. 점점 이 전기도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사대부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뭔가 문헌체적인 느낌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향난기에 이르니까 정말로 문헌체적인 느낌이 와버렸어요. 그 두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김혜오름 학생,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이 두 줄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먼저 문장에 있어서 아름다운 표현과 멋진 문사를 많이 사용했고 정부를 그쵸. 대량으로 운용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표현, 멋진 문사,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문헌체적인 어떤 스타일의 대표적인 표현법인 거예요. 문헌체를 우리말로 한국어로 길게 설명을 하자면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요. 별려문 아시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사륙 문자, 사륙 그 대꾸로 이루어진 거, 그렇죠? 네자 여섯자 이런 혹은 이제 여섯자 네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게요. 아름다운 표현, 멋진 문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구성해야 되는 대표적인 문체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문헌체의 스타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 멋진 문사를 하려면은 글자 하나하나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일반 평민들이 그랬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향랑기의 작가도 틀림없이 약간 좀 사대부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점점 사대부의 오락으로 전기가 조금은 전락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대량으로 운용을 했다 했으니까 여러분 평민들이 정보를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데. 농사 지어야 되고 고기 잡아야 되고 그런데 책을 읽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닌 겁니다. 그죠? 이거는 점점 지금 보면은 전기가 사대부들의 오락으로 전락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책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김희정 학생, 전기는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오디오 준비 안 되면은 채팅으로 말을 해도 되겠어요. 채팅으로라도 어떻게 되어버리는 건지를 말을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힌트가 나옵니다. 사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보면은 통속성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죠? 통속성이 상실돼버린. 왜냐면은 지금 전기는 원래는 어떤 거였을까요? 원래는 모든 계층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점점 이렇게 사대부 계층만 이해할 수 있는, 사실 평민 입장에서 보면 이 정고 아름다운 문장 나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아무나 다름없어요. 모르스 부호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또 저러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가겠어요? 안 가죠. 책으로 나왔으면 그걸 읽겠습니까? 통속성이 상실되고 문인들끼리만 즐기게 되는 그런 그 예술 작품으로 그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전락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통속성이 상실이 되어서 문인들에 의한 우아한 작품 창작 위주로만 전기가 전개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버렸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김희정 학생 말도 맞는 거죠. 이 전기에 침체기가 또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부흥했다고는 하지만은 이거를 제대로 부흥했다고 하기에는 이걸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한쪽으로만 부흥을 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부흥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전기가 침체했다가 부흥했다가 이런 어떤 큰 그림이 여러분 이제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스크립트로 넘어가서요. 이게 근데 여러분 공강이 전기하고 맞물리면서는 또 전기가 한번 이제 크게 우리 책에서는 전성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뭔가 이제 전기가 크나큰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죠? 과연 그 근간에는 어떤 그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여기 이제 답이 나옵니다. 공강의 계량.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공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D조에 박수민 학생. 네, 전기가 보면은 여기 곡사를 조에 맞춰가지고 이게 짜가지고 그 등장하는 배우들이 그런 노래를 참 잘 불러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곡조하고 창법이 지방마다 약간씩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전기는 강남 지방에서 성행을 했으니까 절강에 어느 지방 가면은 약간 다르고, 그런데 절강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강소성 있죠. 강소성에 예를 들어 소주에 가면 또 조금 다르고, 그 절강하고 강소성하고 삼각형으로 만나는 강서성, 그리로 가면 또 약간 다르고, 이 지방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민 학생, 익양강은 어느 지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강서지방입니다. 그쵸? 원래는 강서지방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력권을 확대하는 이런 그 이제
이게 이제 음악의 한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예지 학생, 절강에서 시작한 좀 중요한 음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예요? 여효강과 해엄강입니다. 예, 이 두 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잘 해줬어요. 그리고 박준환 학생,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중요하게 쳐야 될 음악이 등장합니다. 공곡이죠. 곤산강이죠. 그죠? 이거는 어느 지방에서 처음에 일어났습니까? 호주 일대입니다. 예, 소주인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항주, 소주 할 때 바로 그 소주예요. 조금 있다가요. 여기 이거 있죠. 익양강 그리고 여효강, 해엄강 이 부분, 그리고 곤산강 이게 이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지도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는 지도를 이제 참조를 할 겁니다. 지도로 보여주면요, 여러분 훨씬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니까 지도에서 만나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강 하면은 우리가 딱 한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방세현 학생, 공강을 개량한 아주 이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위량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량보. 여러분 이제 잊지 마세요. 위량보, 이 사람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명대 가면 전기가 흥행하잖아요. 이거 결과적으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경희 있잖아요. 그 뭐지? 패왕별이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죠? 그거 스타일을 사실 이제 이 위량보 이 사람 때문에 결국은 경희의 스타일이 그런 식으로 고정이 되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그 패왕별이 스타일 생각하면서 바로 위량보를 매칭을 시켜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곤산강, 공곡, 공강 이거의 특징이 어떤 거였는지 이거를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배수연 학생, 이 곤산강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 강조의 장점을 취해서 곤산강을 개량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익양강, 여효강, 해엄강 주변에서 이거는 이게 좋네. 이거는 이 부분이 이게 참 좋구나. 조금씩 따온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성수연 학생, 결과적으로는 이 공곡이 전국 재패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 있죠. 다 이겨버리고 중국 전역에 걸쳐서 공곡만 나중에는 유행하게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감미로운 곡조 특성 때문에 다른 지방이 곡조를 압도했기 때문. 네. 그래서 감미로운 곡조.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그겁니다. 곤산강 이 공곡이 있죠. 이게 그 지역만의 특징이 아니고 주변 지역의 장점을 흡수해서 나온 그런 음악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어느 쪽에 있었다고요? 감미롭게. 보다 감미롭게. 대중의 취향은 감미로운 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감미로운 거하고 잘 어울리려면은 사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유교, 충신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감미롭게 해야 되나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중에 이제 전기 나오면은 뭐 물론 이제 육아적인 덕목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대중적으로 히트를 친 거는 결국은 남녀 사랑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이거하고 계속 이제 강조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할 때 하나하나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면 다 맥락이 이어져요. 그죠? 이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 공곡의 특징 자체가 감미로운데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 어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감미로운 곡조가 유리했기 때문에 익양강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이제 곡조에서 감미로운 특징만 계속 이제 장점을 따와서 그야말로 최강의 감미로운 곡
공곡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잠깐만요. 여기서 여기 이강강 나오잖아요. 이게 어딘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강강은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처음에 나온 이게 강서성입니다. 예, 지양시거든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浙江, 예, 여기 절강성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강소성입니다. 그죠? 소주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강서성 중에서 이양성을 한번 보세요. 북서쪽에 있습니다. 이양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거의 지금 절강의 끄트머리까지 절강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나중에 공곡은 이쪽이거든요. 위에 있는 이 수조 예, 이 강소성인데 보면 이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삼각형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치고받고 하면서 형성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지방. 예, 여기가 사실은 여러분 강남 하면요. 문화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예. 특히 이제 명대 중기 이후로 내려갈수록 이쪽이 가장 경제적으로 윤택했고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제 돈이 많으면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놀아볼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 있었다고요? 다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예. 여기서 전부 이제 그렇게 이제 잘 놀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도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익양강은 바로 이쪽이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절강하고도 가깝고 이 강서성 중에서도 이 소주 이쪽하고도 거의 가장 가까운 쪽에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절강 해염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부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해서 여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절강에서는 해염하고 여요 두 개인데요. 여요만 보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닝보예요. 닝보. 여러분 닝보 아시죠? 영파 거긴데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영파입니다. 이 위에가 이제 상하이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광 삼각 주광 트라이앵글 여기 있고요. 건너편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영파입니다. 영파도 굉장히 큰 도시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부산보다 훨씬 커요. 예,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 지하철도 한 2호선까지 나왔고 여기 되게 중국 정부에서도 마음 먹고 밀어주는 여러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요. 여요 지방은요. 지금 보시면 이게 영파거든요. 영파에서 지금 보면 이게 북서쪽이에요. 그죠? 예. 아까 그 강서는 동북쪽이었습니다. 예. 이 북서쪽이고 이 보면은 이 위에 흘러가는 이게 장강이거든요. 그래서 장강에서 여기를 건너면 여기 이제 상해고 그렇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가면 여기 이제 수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이 지방이 바로 여요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공곡, 이 곤산이 어딘지를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여기는요. 잠깐 제가 하나 더 가져와야 되는데 이 수조 보이죠, 여러분?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게 이제 이 주광 삼각 지대고 조금 내려가면은 영파가 있었습니다. 상해가 여기 있죠. 상해에서 약간만 더 서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수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곤산 지방인 거예요. 여기가 수조에서 특히 곤산은 어느 쪽인 건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수조 하면은 타이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죠? 그래서 고래로 중국 고전 문학사 하면은 수조, 항조 이런 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죠? 샤오싱 하면 현대문학하고 관계가 깊어요. 여기 누가 나왔다고요? 노신. 노신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근데 안타까운 게 예전에 이제 여행을 했는데 상해 갔다가 항주 갔다가 다시 상해 갔다가 다른 데 가버렸어요. 수조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못 가봐가지고 제가 이 수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잘 몰라요, 제가. 안 가봐서. 그러니까 태호도 못 가본 거죠. 이게 좀 안타깝네요. 사실 서호에 대해서라면 할 말도 많고 사진도 있고 그런데 그때 조금 이제 어떻게 여기서 일정이 꼬여가지고
아, 여기도 갈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근데 어린 마음에 그때 그 형들하고 이제 같이 간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로 항저하고 수저가 너무 비슷해 보여가지고 두 개 중에 하나만 가자 해서 그냥 예, 항주만 가고 수저는 못 가는데 예. 그런데 예,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공곡은 예, 어디라고요? 수조 이 지방에서 예, 발생을 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가 수조인데 그 중에서도 예, 곤산은 태호에서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곤산 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쨌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처음에 왔던 제시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예, 수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요지방 절강에서도 그 예, 닝보 있는 데고 보면은 바로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특히 어디가 제일 유명하다고요? 바로 좀 전에 했던 여기 예, 수조지방의 공곡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예, 자 이제 우리는 공곡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하고 딱 이제 결합되어서 이 곤산강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지조의 이상호 학생 한번 이거 읽어봐 주시겠어요? 첫 번째 줄 읽어봐 주시겠어요? 곤산강은 멋지고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다른 새 강조보다 뛰어났으니 들으면 가장 사람을 감동시킨다. 네, 그렇죠. 잘했습니다. 근데 지조는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제는 다른 조를 불러야 되겠는데 제가 아이조로 넘어갈까요? 예, 아이조의 정지혜 학생 그 다음 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또 지방 사람들이 남곡을 중히 여겨 곤산 밀양보를 조종으로 삼으면서부터 북곡은 거의 패하게 되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곤산강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밑에 것처럼 평가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평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예, 무엇입니까? 주예린 학생. 곤산강의 당시 유행을 설명하는 예시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곤산강이 얼마나 크게 유행했는지가 바로 이 두 예문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정말로 곤산강이 그야말로 휩쓴 겁니다. 다른 세 강조, 좀 전에 봤던 그거죠. 더 뛰어났다. 예, 어떻게 뛰어났다? 멋지고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그러니까 감미로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말에서는 위량보 이거 계속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는 곤산강 하면은 딱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 그 곡조의 특징은 예, 감미롭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라고요? 위량보. 예,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었고요. 아, 자 이제 곤산강을 이용해 가지고요. 전기 창작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그 전기 작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우선 예, 양신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곤산 출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소주 출신이에요. 음악에 정통했거든요. 자, 이 사람이 F조의 아라카와 아키라 학생,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작품이 무엇입니까? 완사기입니다. 네, 완사기죠. 그죠? 예, 잘했습니다. 안지영 학생. 완사기는 사실 이제 어떤 전기, 그러니까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완사기가 조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죠? 건곡을 이용해 창작한 최초의 전기 극본이기 네,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게요, 공곡을 이용해서 만든 첫 번째 전기 극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요. 유병근 학생, 완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9월의 흥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예, 잘했어요. 윤희재 학생, 책에서는 네. 완사기의 특징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물의 생생한 묘사가 돋보이고 건국을 이용해 음률이 아름답고 곡사도 우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잘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 5월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이게 여러분 이 5월이라고 하면 아시겠죠? 자, 춘추전국 시대의 오나라 월나라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5월이 나온 김에 여러분 이 오나라 월나라하고 있었던 그 큰 흐름의 서로 이제 싸우는 이야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한번 오늘 조금 짧게라도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이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나라 월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이거 좀 알 거예요. 그죠? 알겠지만은 그래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완사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리고 이 이후에도 오나라 월나라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서시도 여기 이야기 들어가 있고 오자서 아시죠, 여러분? 오자서 이야기도 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중국 문학에서 가장 정체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구천, 부차, 합려, 거기 이제 이런 그 중요한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인물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잘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사기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이제 이 작가가 머리 잘 쓴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 이때까지 명나라 중기까지죠. 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재미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몇 편 꼽으라 하면은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겠죠, 물론. 없나? 하여튼 개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그 정도로 세 손가락으로 꼽으라 하면 반드시 들어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물을 생생하게 묘사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조금 이따 제가 인물을 말씀드리겠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개성이 강하고 그 사람이 얽혀 있는 고사가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그 인물을 생생하게 살릴 수 있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하기가 너무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도 성공을 했고 지금 우리한테도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보검기 이런 거 썼는데 이게 이제 수호전의 여러분 임충이가 아시죠? 수호전에 가장 대중적으로 재미있는 인물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임충이 한 명이에요. 나머지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지심하고 이규.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약간 장비 같은 뭔가 힘세고 좀 둔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노지심하고 이규는 진짜 그렇거든요. 진짜 무식하고 약간 우락부락하고. 근데 임충은 약간은 다릅니다. 임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사람은 지략도 좀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제 힘이 워낙 이제 항우하고 비교될 정도로 역발산 기계세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기 있는 작가고 따라서 보검기 같은 이런 전기에서 누군가 옛날 인물 중에 누구 하나 따오자면은 역시 이렇게 이제 대중적으로 힘센 장사 하나 이렇게 따와서 하는 게 재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왕세전 같은 경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은 이제 명봉기를 썼는데 명봉기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런 완사기 보검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F조의 이민정 학생 한번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네. 그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풍자하고 제자가인류의 틀에서 벗어나 조정을 소재로 극화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당시 정기는 제자가인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멋진
남자 그리고 아름다운 미녀 제자 가인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와야지 대중의 관심을 가지니까 이 전기도 대부분은 이랬거든요. 그런데요, 이 왕세정의 명봉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치 드라마예요, 정치 드라마. 이 보면은 조정을 소재로 연극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당시의 정치적인 현실을 풍자해서 예, 여러분 왕세정 누구입니까? 예,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혹시 전후출자를 생각했다면은 예, 예, 여러분들 제대로 짚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지식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 특이한 소재를 가지고도 성공적으로 전기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무조건 제자 가인류가 8, 90% 이상이었습니다. 예, 무조건이었죠. 물론 이제 이 지금 보건기 같은 경우에는 제자 가인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이건 어쨌든 그래도 무엇입니까? 뭔가 대중이 좋아할 만한 소재이긴 했죠. 그런데 이 명봉기는 조금 다른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소재가 좀 다양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공곡이요. 전기 창작에 활기를 불어넣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전기를 만들게 되어가지고 만력 연간에 이르면은 공곡이 북경에서까지 유행하게 되는. 여러분 공곡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은 원래는 공곡 어딥니까? 서주죠. 한참 미칩니다. 바로 상해 옆이에요. 그런데 북경까지 진출하는 겁니다. 지금 그야말로 전국 재패를 하는 겁니다. 이 공곡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곤상강이 마침내는 전국 재패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조금씩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 5월 이야기는 여러분 이거 중문과라면은 중국어 혹은 이제 중국 문학 수업을 들었다면은 이거는 절대로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짧게라도 어떤 큰 틀을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그 성어도 와신상담, 5월 동주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오나라, 올나라가 워낙 사이가 나빠서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인데 그야말로 이 물산이 풍부한 그러니까 나라가 온화하고 그 산도 조금 있고 그 넓은 평야지대, 호수, 강 이런 것들을 다 끼고 있으니까 얼마나 윤택한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나라들이 거기에 펼쳐져 있으면은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월 동주란 말이 있죠. 오나라 사람, 올나라 사람이 한 배에 타면 그야말로 원수지간이 탔으니까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아서 떠들썩하겠습니까? 그거를 빗대어서 5월 동주라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유명한 게 역시 이제 와신상담인데 이거는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와신상담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나라에 함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옆에 올나라 보니까 점점 부유한 나라고 자기 입장에서는 복속을 시키면은 자기가 한번 패권을 차지해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나라를 침략을 하는데 올나라에는 아주 이제 머리 잘 쓰는 모사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책을 잘 짜다 보니까 결국 이 오나라가 크게 망하고 함녀는 이때 입은 부상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그야말로 괴멸적인 대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왕의 아들인 함녀의 아들인 부차는 어땠겠습니까? 오왕으로 즉위하면서 그야말로 칼을 갈았겠죠. 이때 와신이 나오는 겁니다. 와신 뭡니까? 장작에 눕다. 그래서 마른 장작 위에서 그러니까 불편한 잠을 잔 겁니다. 잠을 자면서 그야말로 칼을 간 거죠. 이때 이제 오자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오자서 이야기까지 하면은 이 서시까지 이야기 끝까지 다 하면 이 진짜 밤새야 되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안 하고 오자서가 여기 나온다는 얘기만 하겠어요. 여러분 오자서 서시 이야기는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거 진짜 중국 문화를 그 정체를 이해하려면은 모르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 그렇습니다. 이 오자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월나라를 침략에 성공을 해가지고 거의 함락 직전에 갑니다. 월나라 자체가 거의 패망하기 직전까지 가는데 이때 이제 이 범녀가 나서고 이래가지고 이 월나라 구천 그 월나라 왕이었죠. 이 미인 서시를 부차한테 바치면서 항복을 요청을 하고
이때 이제 부차는 오자서가 끝까지 우리는 뭐 합병을 시켜야 된다라고 크게 반대를 하는데도 이 반대를 무릅쓰고 이거는 이제 항복 요청을 받아들이고 좀 약간 느슨하게 놓아줬어요. 그래서 부차가 구천을 자기 하인으로 부리면서 좀 약간 방심하게 됩니다. 이 방심을 틈타 가지고 구천은 결국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방에다가 쓴 쓸개를 매달고 이거 이제 상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쓸개가 굉장히 쓰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이걸 먹어보면 저는 이제 먹어본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 쓴맛을 계속 다시면서 복수를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신의 어떤 대척점에 서 있는 그 행위가 이제 상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차가 조금 방심하는 틈을 계속 노리다가 결국 그 틈을 타서 오나라를 끝장을 내버리고 나중에 이제 중원의 패자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욕망 각기 다른 사람들의 욕망이 얽혀가지고 이게 몇십 년 사이에 거의 몇 나라가 망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일어납니까? 그야말로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하려면 몇천 년 지나야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안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펼쳐졌던 겁니다. 5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앞으로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우리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2스크립트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H조한테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전기가 창작함에 있어가지고 파벌로 크게 이제 탕현조파, 심경파로 나뉘어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갈렸냐면요. 곡사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그게 아니다. 악곡, 노래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우리가 확실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H조에 제가 이제 묻겠는데 이채림 학생 여기서 보면요. 먼저 곡사를 그러니까 이 노래의 가사말을 중시했던 그 작가는 누구였습니까? 작가요? 네. 그러니까 탕현조. 네, 맞습니다. 예. 네. 탕현조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인천 일대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인천파, 근데 문사파, 옥명당파 이런 거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뒤에 거는 그냥 잊어버려도 되겠어요. 인천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탕현조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역시 탕현조, 인천파. 그리고 그 대척점에 서 있었던 악곡을 중시했었던 그런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H조의 이하영 학생. 심경이 있었습니다. 네, 심경. 예.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은 결국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씁니다. 예. 이쪽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오강파, 이것도 이제 지역명에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제 문사파라고 나온 게 이게 내용적으로 그 문장의 어떤 가사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그 음률을 중시했다. 경률파 이렇게 해서 나뉘는데 사실 이제 문사파라는 말 우리 많이는 안 쓰거든요. 근데 경률파는 되게 많이 씁니다. 오강파, 경률파를 다 알아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탕현조를 보면요, 이쪽에 속하는 사람들은 곡사를 너무 중시해가지고 실제로는 음률을 무시하는 경우도 이제 덜어 있고 그랬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반대에 서가지고 심경하고 가까웠던 이쪽의 인물들은요, 악곡을 중시해서 곡사가 음악에 반드시 합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음악에 맞춰서 해야지 거기 이제 라임 안 치고 뭐 이상하게 삐죽삐죽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도저히 허용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개로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탕현조하고 심경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 탕현조 심경을 얘기하려면은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후
전후실자 얘기를 했어요. 명나라 딱 시작하면서. 그죠? 그런데 그런 복고주의가 계속 있다가 보니까 여기에 반대했던 인물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서위죠. 그죠? 예, 이 사람은 이렇게 뭔가 워낙 이 사람이 개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막 좀 심각한 말을 합니다. 이 뭔가 사람을 새에 비유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드문 비유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극단적인 어떤 비유까지 해가면서 사람의 개성을 중시를 했는데 이 사람 자체가 너무나 특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잡극 이야기할 때 서위를 또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발광, 자해 이런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기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희곡 이론가이기도 했고 극작가, 특히 이제 잡극 작가로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아마 오늘은 안 되겠고 다음 시간에 서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전후실자의 복고주의에 반발해서 문학의 개성을 중시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거의 동시대에 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기억나죠, 여러분? 동심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태주학파하고 바로 이제 연결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도 서위처럼 뭐라고 했어요? 좀 뭔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죠? 시비를 잘 걸고 전투적으로 논쟁하고 심지어 이슬람 교도였다고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 이전에 사대기서에 이타고 평전이라고 계속 나왔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뭔가 생산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동심설이 이타고 이지를 대표하는 어떤 그 개성적인 문학 창작 이론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요것도 여러분 복습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우리가 차례대로 지금 지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전후실자 다음에 제가 이 세 스크립트를 차례대로 내고 있습니다. 서위 다음에 좀 전에 누구 했죠? 이지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탕현조인 겁니다. 여러분, 탕현조는 뭐라고요? 환홍기. 환홍기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당시 문학평가에서도 뭐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만약에 시간이 좀 되신다면요. 제가 지금 특히 이제 했던 이 부분을 가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복습 삼아서 한번 짧게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가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탕현조의 잠깐 이 신경이 먼저 나왔네. 탕현조를 하고 신경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의 최홍건 학생 이 탕현조 같은 경우에 어느 지방 출신입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강서성 인천 출신입니다. 그죠?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강서성. 여러분 강서성에 처음에는 어떤 노래였죠? 여기가? 익양강이었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임천 이거 기억납니까? 탕현조가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탕현조파를 임천파 이렇게도 한다고 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2조의 카토리 호코씨. 탕현조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평민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좀 사대부 출신입니까? 관직 생활을 하면서 남견, 대산, 시박사 등 관직을 역임했습니다. 그쵸. 이 사람은 사실 이런 거 보면요. 이게 그렇게 낮은 등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대로 된 관직 수요를 받은 뭔가 이제 제대로 된 학자였고 여러분 이 박사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학자인 겁니다. 이 학자로서 뭔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사에 등용이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런 태자 들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상자 이런 거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탕현조 자체가 뭐 좀 시정잡배하고는 달라요. 제대로 된 이제 사대부 출신이다. 그런데요, 이 탕현조가 어떤 스타일의 사대부였나요?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허선호 학생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강직한 상품으로 조정의 신하들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 권세가에 아부하지 않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 제대로 안 풀려요. 왜냐하면 성품 때문입니다. 그죠? 이 사람 되게 똑똑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관직 생활을 시작을 해서 똑똑하면은 빨리 풀립니다. 그런데요, 성격이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성격이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기존의 어떤 그 세력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홍정선 학생. 네, 홍정선 학생. 네, 기관과 사람 후 재임용 등을 겪으며 관료사회에 부패하고 우승에 대한 회의로 사직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자기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귀양, 사면 이런 이제 조금은 불운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였어요. 이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는 사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문학 작품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탕현조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옥명당 사몽이라고 하는 자차기, 남가기, 한단기, 환홍기, 그쵸? 이런 이제 작품들을 쓰는데요. 제가 이제 좀 전에 제가 잡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네. 이 탕현조의 남과 태수전 있죠, 침중기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거 나중에 구글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바로 그 인생 무상 한단지몽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이 남가 태수전은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한번 읽어봤던 들어봤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잠을 자는데 자기가 이제 어디서 뭐 되게 크게 출세를 해서 태수까지 오르고 뭐 이런 건데 꿈에서 깨어나와서 자기가 이제 들어갔던 그 꿈에서 들어갔던 나무 등걸 밑에를 살펴보니까 개미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에 그 개미 나라로 가서 뭐 좀 한평생을 살아본 그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리고 침중기도 이거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건 어떤 신선이 이 침이 뭐냐면 그거거든요. 베개, 나무 베개를 주는데 그거를 베고 잠을 자는 중에 크게 출세해서 성공하고 그랬는데 꿈에서 딱 깨니까 그 자기가 자고 있었던 그 바로 옆에 이제 밥이 막 이제 자기 전에 밥 짓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밥이 다 될 동안 불과 그 시간 동안 꾼 꿈이 평생을 한번 살았던 그런 내용하고 이제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남가 일몽적인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남가기, 한단기 이런 거 이제 탕현조가 쓴 걸로 제법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탕현조 하면은 환홍기인 겁니다. 근데 우리 오늘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환홍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중국 희곡사상의 불후의 명작이라고 우리 교과서가 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는데요. 네, 질문사항 있으면 해주세요. 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꼭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은 수업 끝나면요. 바로 어디 가야 된다고요? 수업 참여란에 가셔야 되죠. 수업 참여 18번째입니다. 오늘 가면은 제가 뭐 문제를 하나 묻고 있을 거예요. 거기 어렵지 않으니까 답변을 하시면은 수업 참여에 대한 체크가 완료가 됩니다. 질문 없으면은 이걸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채점이 좀 늦어져서 좀 그런데 이게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시간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꼭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